정약용의 주역관이라는 논문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논문은 제가 출간한 주역과 자본의 제1권 74에서 81쪽에 실려 있습니다. 유리옥에 유폐되어 주역을 지은 문왕과 강진에 유폐되어 주역을 해설한 정약용은 주역이 낳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두 분의 생물 연대는 다르지만 쌍둥이처럼 동일한 고난 속에서 주역을 위해 몸 바쳤습니다. 유폐라는 동일한 고난 속에서 동일한 주역을 놓고 동일하게 목숨 걸고 동일하게 7년 동안 주역의 밭을 비옥하게 한 점에서 주역의 일란성 쌍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이라는 글귀 뒤에 주1이 붙어 있는데 이 주1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문왕은 유리옥에 유폐된 7년 동안, 정약용은 유배인 강진에 도착하자마자 7년 동안 주역에 매달렸다. 임금이 내리는 사약 한 사발을 받으면 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배지 골방에서 정약용의 주역 사전이 탄생했다. 주역 사전은 정약용이 주희의 저서인 주역 본의의 원의를 따르되 주희의 궤변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비판한 주역 해설서입니다. 그러므로 주역사전은 주역 본의와는 상당히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주역 해설서입니다. 이는 주희가 펴낸 저서의 1.1획이라도 수정하거나 견해를 달리하면 사문난적이므로 당사자를 죽이거나 유배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송시열 그룹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송시열을 추종하는 노론 서인 세력에 의해 유배당한 정약용이 자신을 유배 보낸 세력의 정신적 지주인 송시열의 도전장을 낸 것은 나에게 사약을 보내달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무모하게 목숨 건 도박이었습니다. 목숨 건 도박을 7년 동안 하면서 주역사전을 저술한 정약용의 사투 실존적 고뇌가 주역사전의 가치보다 빛납니다. 주2는 정약용의 사투와 실존적 고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사투 속에서 탄생된 주역사전을 정약용은 하늘의 도움으로 만들어낸 문자라고 불렀습니다. 주역사전이 목민심서 등과 달리 인구에 회자되지 않는 이유는 주역사전이 난해하다는 점입니다. 다산 정약용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인사나 단체들조차 주역사전의 사상적인 깊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목민심서보다 홀대함은 다산 연구의 천박함을 증명합니다. 주3 주역사전이 난해하다는 내용의 주3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자는 주역사전의 난해함이 정약용을 살렸다고 생각한다. 만약 정약용의 다른 저서인 맹자요의 대학 강의, 중용 강의에서 주희의 대학, 중용, 맹자 관련 저작과 관점을 달리하는 논지를 펼쳤다면 송시열 추종 세력에 의해 단번에 파악되어 사문난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정약용의 주역관을 기술합니다. 먼저 주역사전의 핵심적인 이론이 들어있는 사전소인이라는 논문을 소개합니다. 사전소인은 주역을 새롭게 해석하는 4가지 방법이 있음을 밝히며 주역을 해설한 글이다. 새로운 해석 방법이 평지 풍파를 일으킬 것 염려한 다사는 그 새로움은
주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변명합니다. 주자의 저서를 한 글자라도 달리 해석하면 사문난적으로 지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문자옥의 시대 상황에서 주자의 주역 본의와 결이 다른 사전소인을 쓰려고 붓을 든 행위 자체가 죽음을 예약하는 결행이었습니다. 더욱이 죄인으로 유배된 상황에서 사전소인을 집필한 것은 순교를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살얼음 밟듯이 주자의 주역관을 뛰어넘으려고 사생결단하는 정약용의 결기를 사전소인 속에서 내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의 문장에서 문자옥의 시대 상황에 관한 주4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감안한 정약용이 사전소위의 추이라는 편에서 추이는 주자의 뜻이기도 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것 같다. 다산 주역관의 핵심인 추이, 물상, 호체, 효변이 주자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단 한쪽짜리 단문인 사전소인의 서문에서 4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방어막을 형성한다. 자신의 추이, 물상, 호체, 효본론이 주자의 주역론에서 벗어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정약용이 이렇게 누누이 주자지의를 역설함으로써 사문난적의 문자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듯하다. 그러면 사전소인의 원문과 번역, 편역문을 아래에 소개하고 해설은 각 주에 게재합니다. 첫 번째, 추이. 이 추이에 관한 설명이 주 5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이는 궤변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추이론이 정통적인 궤변론과 다름을 강조하기 위하여 추이를 사용한 듯합니다. 주자의 궤변도는 추이법을 따른 것이다. 다만 궤변도에서 윤월궤인 중부궤와 소과궤를 벽궤에 포함시키지 않았을지라도 추이는 주자의 뜻이기도 하다. 두 번째, 물상. 주자는 대장궤의 3, 4, 5효로 만들어지는 상호인 태궤를 양이라고 해석했고 려궤의 상궤인 리를 꽁으로 해설했습니다. 이로 볼 때 물상은 설교회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자의 뜻이기도 하다. 세 번째, 호체. 주자께서 호체를 폐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르기를 춘추 좌전도 분명히 호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로 볼 때 호체는 주자의 뜻이기도 하다. 네 번째, 효변. 효변에 관한 주석인 주6. 효변과 추이의 관계. 추이법은 연쇄적이고 효변법은 단계적이지만 양자는 상보적이다. 정약용이 보기에 효변법이 없으면 추이법 역시 통하지 않는다. 주자 가로되 한 개의 효가 변할 경우를 만나면 본궤가 직궤로 변한 효사로서 점친다. 점치는 법이 이미 그러하다면 주역 경전의 취지도 마땅히 같다. 이로 볼 때 효변론은 주자의 뜻이기도 하다. 위의 4가지 법칙, 즉 추이, 물상, 호체, 효변은 왕필이 역의 3축인
상수사를 분할한 잘못을 질정하여 삼축을 복원하려는 타산의 고투가 이룩한 큰 열매이다. 상수사의 삼축을 복원하려는 정약용이 고투에 관한 내용이 주 7입니다. 정약용이 상수사의 삼축을 복원하려고 고심했던 점에 무게를 두면 정약용이 의리학파가 아닌 상수학파에 속한다는 평가는 협소한 시각으로 본 관견일 뿐이다. 정약용은 상수와 사를 정합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상수학파와 의리학파의 조화를 꾀했다.